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7호 제16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25년 기획 경기 비발디 나눔 사업 사계절 사랑 나눔 물품 지원 행사 진행.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속되는 기상이변 및 무더위에 지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7월 9일 수 2025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 나눔 키트는 선풍기, 여름용 이불, 삼계탕, 냉감 패드 등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용품 및 식료품들로 구성되어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 장애 당사자 20가정에 전달되었다. 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약 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기금은 물론 하반기 추석 명절, 겨울나기 키트 및 명년 설명절까지 사계절 사랑 나눔이란 주제로 600만 원의 물품 배급을 위한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여름나기 키트를 통해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사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 장애 당사자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식물행성 제주도 농아복지관 임직원 대상 한라생태숲 산림 제휴 프로그램 진행. 주식회사 식물행성 대표이사 홍현 은 제주도 농아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농해원 관장 문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산림복지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식물행성은 2024년부터 매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농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문을 열고 편견 없는 마음,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관훈을 중심으로 주로 농아인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농아인 3명과 수어통역사 3명으로 총 6명이 함께 참여했다. 산림복지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은 주식회사 식물행성이 전액 부담한다. 숲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과 몸풀기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농아인의 특성에 맞게 감각 프로그램과 자연물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감각 프로그램은 숲 속에서 다양한 자연물에 대해 촉각과 후각에 집중해서 감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자연물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주변 자연물을 활용해 액자를 만들어 즉석에서 인쇄한 사진을 넣어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오늘의 순간을 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후 자유롭게 수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차담 시간에 참가자 김선혜, 가명, 34세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제 일상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주식회사 식물행성의 홍현 대표이사는 농아 전문 복지관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자이기도 하며 수화 봉사활동을 한 경력도 있다. 홍 대표는 숲 속에는 청각 외에도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치유적 요소가 많이 있다며 연내 임직원 외에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담당했던 김다희 팀장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숲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다양한 의미를 고민해 보게 되었다며 농아인 분들이 더 많이 오는 다음 프로그램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식물행성은 앞으로도 매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비용을 부담하며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스프링샤인 2025 발달장애 예술 한일 국제교류전 뉴월드 인 토키오 디스/어빌러티 아우트 참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속되는 기상이변 및 무더위에 지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7월 9일 수 2025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 나눔 키트는 선풍기, 여름용 이불, 삼계탕, 냉감 패드 등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용품 및 식료품들로 구성되어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 장애 당사자 20가정에 전달되었다. 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약 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기금은 물론 하반기 추석 명절, 겨울나기 키트 및 명년 설명절까지 사계절 사랑 나눔이란 주제로 600만 원의 물품 배급을 위한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여름나기 키트를 통해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사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 장애 당사자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준비 착착 전담 콜센터 운영 시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 지역번호 02-2680-5850 운영을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한 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두 차 추가 지급은 9월 22일부터 각각 신청을 받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인 만큼 많은 문의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 나선 것이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소비 쿠폰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소비 쿠폰 지급 역시 한 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 쿠폰이 얼어붙은 가게와 골목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 주재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 정부가 정한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르면 광명시의 한 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28만 2천여 명이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 차 지급액은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이어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두 차 추가 지급 신청을 받는다. 1두 차 모두 사용기한은 11월 30일이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성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각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옥남 일자리 창출 과장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구피에 가입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등 소비 쿠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며 소비 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SNS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